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가요 최고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라도 내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데 못 가게 한다. 그것도 치사하게 말이죠. 무슨 안보 공백 운운하고 또 뭐 예비 가지고 댓글 걸고 이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대변인이나 점잖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일하고 싶다.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엄청 격려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범계, 참 우리말로 좀 꼬장거리네요. 마지막까지 이거 박범계, 이 사람이 이거 뭐, 좀, 중고등학교 때 조폭했다더니요. 이 조폭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기자들하고요, 회견이라기보다도 좀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이 내세우고 있는 수사 독립, 그러니까 수사, 장관의 수사 지휘권, 해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1일 저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심 창구역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용산 이전한 거 굉장히 무리하다. 그리고 안보 공격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야말로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거다. 내가 절대 이전비 달라고 사정으로 만나지 않겠다. 아주 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김은혜 대변인이 밝힌 공식 입장은 안타깝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감지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보면 정말 여의치 않다면 도저히, 그러니까 통의동 사무실에서 더 있겠고 작게 조그마한 가건물을 지어도 좋다. 이러한 강한 이 불만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은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걸 막겠다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것은 권력에 눌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협상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절대 안 하겠다. 필요 없다.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전 비용 미리 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만난다. 내가 왜 구차하게 구냐? 사정을 하느냐? 당연히 법에 의해서 도와주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극히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대선 불복이다, 역겹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대선 불복이다. 이거는 이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 이거는 김용현 합참 잡전본부장, 지금 이제 이전 팀장을 하고 있고 경호 처장 후보로 울망에 오르는 분이죠. 자,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는요, 지금 통의동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는 문제를 공식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예비비를 끝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7월 중순까지는 통의동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플랜 B잖아요. 그래서 이 통의동, 그러면 리모델링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은 내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 자택에서 이 통의동까지 출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위기 발생 시에는요, 청와대나 국방부 벙커를 임시로 쓰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방부 벙커로 가기보다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벙커를 위기 발생 시에는 쓴다. 왜냐면요, 통의동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거 뭐 국방부 벙커 쓰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청와대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 불편도 그렇고. 그래서 청와대 현 벙커를 그냥 쓴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거 이제 빨리 두 분이서 만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박수현 수석도요,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을 뛰어다니면서 한 5군데 뛰어다니면서 이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 장난에 불과해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냐고요. 이거 정말 지나가는 소도 들으면 웃을 일은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아침 5시부터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개방이 돼요, 일반인한테. 자, 그러니까 이제 방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빼라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 예,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잘 수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김은혜 대변인이 밝힌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렇지만요, 일각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안보 공격 우려에 대한 해법을 윤석열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전격적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다. 아니, 지금 떠나는 대통령과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만남인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성공적 인수인계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밥이나 먹고 악수하고 사진만 찍어라, 이거 쇼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의 의견은 내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회동이 불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에 있어요. 사면이 됐든 뭐 알박기 인사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건 결자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풀어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감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뜨거운 감자는 감사위원 알박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기업, 나머지 지금 몇 개 자리 공기업 인사에 대한 알박기인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김은혜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는 총재 퇴임이 다가오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하는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한 의견 개전이 없는 거냐라는 질문이 이제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정 인사 추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는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여러 개 나갔었는데 이것이 당선인의 만남의 전제 조건처럼 거론됐는데, 하지만 당선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 하는 총재의 경우에는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하는 총재의 경우와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청와대 회동과 연계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또 청와대 측에도 서로 이 네거티브한 측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난산을 겪고 있는 이 회동에 말하자면 좀 부작용을, 회동을 추진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 기간에 국민께 약속했던 일을 잘 실천하고 국정 과제에 반영했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역 발전의 의지를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담겠다는 원칙도 경지해 왔다. 국민께 가까이 가기 위한 행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일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야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요, 내일 8시 반에 삼성병원을 퇴원할 예정으로 있고 내일 오후 1시 반쯤에 달성 사저에 도착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보면 중간에 어디 들리지 않고 바로 달성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간단한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현지 달성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여러분들께 논평을 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나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 그냥 손만 흔들고 간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제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나오는 보도를 보면 간단한 인사는 병원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인사는 달성 사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선인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사저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달성 사저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다. 건강이 우선이다. 그러면서요, 안정되는 대로 건강을 회복한다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계기니까 꼭 당선인이 출범도 하기 전에 찾아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고 당선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뭐 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것이 또 이 정치적인 이 프로토콜도 많이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면 만난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적절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할 텐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이 최순실 사건 때, 그 다음에 세월호 수사 때, 이때 청와대 보고체계의 난맥상을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청와대 구조로서는 도저히 그야말로 제대로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굳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불편해지는 일이 있겠지만 나는 그런 과거 방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대통령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으로 파견돼서 최순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이런 걸 수사하면서 청와대 내부 보고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있는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논란을 비롯해서 비서관과 부속실 등 청와대 내 층층 보고체계를 거치며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도 직접 확인했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결심에는 이러한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참고적으로요, 2016년 12월 1일인데 국정농단 국회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체계가 논란이 됐어요. 이거 서면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중령이 가지고 뛰느냐 아니면 팩스로 보내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 서면 보고도 비서 등에서 본관 집무실이나 관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보고서를 열람했는지조차 알기 힘든 청와대의 업무 환경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인됐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주변에 대통령 보고 시간을 잡아야 되고, 보고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 보고 시간을 잡는 식으로 보고를 해가지고서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 붙어서 일하면서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여전히 수사지휘권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데 몇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4차례 발송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3번, 본인이 1번, 4번 발송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수사하는 검찰은 공정성, 중립성 담보가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대검이 이제 이거 찬성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마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더욱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문제다. 이거 뭐 궤변이에요, 궤변.
예, 자기 합리화입니다. 수하지휘권 제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난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은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요, 대장동 문제에서 파생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고소고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양당에서 일괄적으로 좀 취하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정치적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파생된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 범죄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 특검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요, 특검 취지에 관해서는 검찰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중립성,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던 개별, 상설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직접 수사 확대해야 된다. 이게 당선인 의견이잖아요. 새 정부가 직제 개편안을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이 이게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 그러면서도요, 불만이 있다 이거죠. 검찰이 당당한 준 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되는 것이 살 길이고 나갈 것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 좋은 일일까?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 완전히 박범계 이거는 정말 장관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생각에 불과한 정말 논평거리가 못 된다. 예. 아니,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고, 작게 하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권 확보, 독립적인, 이거 김호수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는 입법사안인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의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건부로 찬성했어요. 딱 요거 하나는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법무부 인수위 보고 대검 문건과 법무부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더 심도 있게 잘 정리할 것이다. 인수위 과도기가 여론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서 법무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자, 이 이제 사실 결론인데 이걸 보면 아니 어차피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5월 9일부터는 공약대로 아니면은 주변 여건에 맞게 쉽게 얘기해서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막판에는요, 이 앞에서 이렇게 중회의 시대까지 불러갖고 이렇게 길게 수사지휘권 문제, 그다음에 이 검찰의 예산 독립권 문제, 특검 문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까지 한 걸 보면 기록용인 거예요. 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알았지? 딱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장관으로서 보다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이 더 중요하다.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박범계가 앞으로 이제 장관을 떠나서도 지금 이제 대전 서구에 국회의원 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그쪽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록용 발언이다. 그래서 내일은 결국 꼬리를 내리는 이런 입장. 그러니까 김호수가 내놓은 수사 독립권의 폐지, 그 다음에는 독립예산 편성권의 확보,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법무부 입장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잖아도요, 이전 문제가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데 박범계, 추미애, 그 다음에 조국, 윤석열 총장을 지금 오늘의 당선인으로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9일인데 신정부 앞에서요, 자기 주장을 주장한다? 이거 돌에다가 달걀 던지는 격이에요. 그래서 박범계가 얼마만큼 스마트한지, 얼마만큼 어리석은지를 내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